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공식 해설, 개념 원리, 확률과 통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 분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 분포 문제 몇 문제부터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과 5의 제곱에 따를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따를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했더니 0.0013이더라. k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구조적으로 어떤 뜻인지 볼까요? 평균이 50이고, 그죠? 표준 편차가 5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K. 근데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보다 크니까 K도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K는 이제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표준화 시켜 보겠습니다. Z로 바꾸고, K에서 뭘 뺍니까? 50을 뺀 것을 5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이게 0.0014입니다. 어쨌든 이 값은, 그죠? 이 값은 K가 0보다 크니까, 그죠? K가 또 50보다 크죠. 평균보다 크죠. 그죠?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 값이. 이렇게 0이 있을 때, 요 부분에 5분의 K-50이 여기 있는데, 이거 확률이 0.0013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0.5에서 빼기 P 0에서부터 Z가 5분의 K-50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이 얼마다? 0.001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만 여기 1로고 이게 넘어가면 결국 뭐가 됩니까? 0에서부터 Z가 5분의 K-50 확률은 빼죠. 0.5. 0.5에서 0.0013을 빼면 4 빼면 7 되고 9에서 8 되고 그죠? 이쪽에 9가 되고 이게 뭐가 됩니까? 0.4987이 됩니까? 0.4987 이게 0.4987이 되겠죠. 그죠? (0.4987이) 됩니다. 그래서 0.4987이 해당되는 값이 5분의 K-50이 이 해당되는 값이 60이었죠. 그죠? 60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50, 15가 되죠. 15. 이 3이 됩니까? 3이 3이 되죠. 3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딱 K-50은 15가 되고 K는 얼마가 됩니까? 65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0에서 Z가 3까지 있을 확률이 0.4987이라는 표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지면 여기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5분의 K-50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K-50은 15가 돼서 결국 K는 65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2학년 학생,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평균 키가 164cm이고 표준 편차가 5cm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문제가 170cm 이상의 학생은 전체의 몇 %냐? 두 번째 문제는
160cm부터 170cm 사이에 있는 학생은 총 몇 명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를 주어졌죠, 그죠?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주어져 있는데 1.0이 0.3413이고 2.0이 0.4772이고 1.5부터 해야 되죠. 1.5일 때 0.4332가 되고 2일 때 0.4772이 되고 3일 때 0.4987이 됩니다. 이런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 1000명이죠, 그죠? 1000명인데 164, 그러니까 정기분포 164와 5가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문제는 x가 170보다 크거나 같다. 170보다 x가 17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x가 17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평균이 164인데 170은 여기 있죠, 그죠? 이거 뭐하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70에서 164를 빼서 5로 나누면 되죠, 그죠? 5로 나누면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P Z가 되고 170에서 164를 뺀 다음에 5로 나눠야 되죠, 그죠? 5로 나눠서 그럼 얼마가 됩니까? P에다가 Z가 164가 아니라 164고 요게 171입니다. 171. 171을 빼면 얼마가 되죠? 171, 164를, 169죠. 170. 169죠. 169. 169에서 164를 빼면 얼마? 5가 되니까 1이 되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0이고 1이 여기 있는데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0.5에서 빼기 P 0에서부터 Z가 1까지를 빼면 되죠. 그죠? 0.5에서 뭘 뺍니까? 1까지는 0.3413이죠. 0.3413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0.1587이 되겠죠. 0.1587. 그래서 확률이 전체 몇 퍼센트냐? 15.87%가 된다는 뜻입니다. 15.87.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69입니다. 169. 160에서 159에서 169까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159에서 x가 169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이건 159에서 164를 빼서 5로 나누어주고 z가 되고 169에서 164를 빼서 5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건 얼마가 되면 159에서 164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이렇게 구하죠. 그죠?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0에서 1까지 2배 해주면 되죠. 그죠? 2배에 P 0에서 Z가 1까지를 해서 2배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건 얼마죠? 이거는 0.3413이니까 2 곱하기 0.3413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0.6826이 되죠. 그죠? 그럼 몇 명입니까? 1000명.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00명 중에 그러니까
682명, 대략 683명이 되겠죠. 그죠? 1000명 중에. 68.2%니까 683명. 68.26이니까 683명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입니다. (320명을) 뽑는 A 회사에 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 응시자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75점이고 450점이고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이랍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저 점수.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을 구하는 얘기죠. 그죠? 커트라인은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2,000명의 응시에 325명을 뽑는 회사에 2,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2,000명이 평균을 내봤더니 450점이더라. 표준 편차 75점이다. 그러면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얼마냐? 그럼 합격률이 어떻게 됩니까? 2,000명 중에 320이니까 2,000분의 320이 되겠죠. 그죠? 2,000분의 320. 2,000분의 320이 되죠. 그죠? 0 하나 지우고 32 나누기 2,000 하면 되죠. 그죠? 200. 0.01. 그죠? 200 하면 0이고 2하고 1. 120, 1200 남죠? 6이 되죠. 0.16이 되죠. 그죠? 0.16. 어쨌든 0.16%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정규 분포 얼마입니까? 450과 75의 제곱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뭡니까? 어떤 점수인지 모르지만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이 되는 K를 구하면 그 K가 최저 점수가 되겠죠. 그렇죠? K가 최저 점수가 됩니다. 자, 이건 표준화를 고쳐야 되죠. 그렇죠? Z는 K 0보다 크다는 사이죠. K에서 평균 450을 빼서 뭐로 나눕니까? 75로 나눠야 되죠. 이게 0.16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0이고 요게 뭡니까? 75분의 K-450이 되죠. 그죠? K-45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빼기 P 0에서부터 Z가 75분의 K-450이 되죠. 그죠? 0.5에서. 이게 0.16이 되는 겁니다. 0.16.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에서부터 Z가 75분의 K-450을 구했더니 0.5에서 0.16을 빼면 6 빼면 4, 0.34가 되겠죠. 0.34가 됩니다. 그렇죠? 자, Z가 0에서부터 Z가 1까지 될 확률은 0.34라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되면 되죠. 그죠? 75분의 K-450이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450은 75가 돼서 K는 450 더하기 75가 되니까 525가 되겠죠. 그죠? 525. K는 525가 되는 겁니다.
이 520이 뭡니까? 최저 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최저 점수. 총 평균이 450점인데 522점이면 이 부분이 점수가 522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거 점수가 525점이고 요 부분 인원수가 얼마? 요게 퍼센트가 아까 1%고 요게 몇 명입니까? 1%가 아까 뭐였습니까? 0.16이었죠. 그죠? 0.16이었죠. 0.16. 요거 해당되는 분이 525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522점을 맞으면 525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한다는 뜻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 320명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항분포는 바이노멀 NP였고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있느냐?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그죠? 이 N은 시행횟수죠. 근데 이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어떤 독립시행을 50번 정도 이상 하다 보면, 그래프 모양이 정규분포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분포가 이렇게 됐다가, 또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게, 여기 N이 뭐 20일 때, N이 30일 때, N이 50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모습이 정규분포선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더라.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충분히 크다는 말은 5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합니다.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를 정규분포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NP로 구하고, 그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표준편차는 루트의 NPQ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서 정규분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4번입니다. 이항분포 600과 5분의 2를 따른 분포가 있을 때, 그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0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64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는 x가 2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표도 주어져 있습니다. 1.0일 때 0.3413이고 2.0일 때 0.4772이고 3.0일 때 0.4987 이렇게 표는 주어져 있습니다. 1.5일 때 0.4332, 0.4332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정규분포하라고 그랬죠. 그죠? 정규분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죠. 그죠? 요거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 되죠. 240이 되고 240에다가 5분의 3을 또 곱해야죠. 그죠? 그럼 54, 20에다가 584, 48이죠. 48 곱하기 3은 16 곱하기 4, 9죠. 그죠? 3, 4, 12. 12의 제곱이 되죠. 1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12가 된다는 뜻이죠. 이 분포에서 이걸 구하는 뜻이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 시켜야죠. 204에서 240을 빼서 12로 나누면, 그죠? Z가 264에서 240을 빼, 그죠? 12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204에서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고 Z다. 요거는 264에서 40에 얼마가 되죠? 264에서 240을 빼는 거니까 24가 됩니까? 24가 되니까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바꾸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에서부터 Z가 2까지가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구해야죠. 이렇게 됐을 때 Z가 여기 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2는 여기 있죠. 그죠?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0에서 Z가 2까지 구한 거 더하기 P 0에서부터 Z가 3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0.477 더하기 0.4987이죠. 그죠? 0.477 더하기 0.4987 하면 더하면 9가 되겠고 이거 5가 되고 10 올라갔죠. 7 되고 또 10 올라갔죠. 9가 되죠. 0.9759가 되죠. 0.975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어떻게 됩니까? P가 Z로 바뀌면 252에서 240을 뺀 것분에 12가 되죠. 그죠? 이거는 Z가 어떻게 됩니까? 10이니까 1 되죠. 1. 이거 이제 해봤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0.5에서 0에서 1까지 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0.5에서 P, 0에서부터 Z가 1까지를 빼면 되죠. 그죠? 0.5 마이너스 0.3413이니까 빼면 0.1587이 되죠. 0.1587. 그래서 이거는 0.1587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100 컨비네이션 22 5분의 1에 22승 5분의 4에 78승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23 5분의 1에 23 5분의 4에 77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100 5분의 1에 100승. 이걸 다 더한 값은 얼마냐? 이거 여러분들 2항 전개에서 이거 봤죠? 그죠? 이거 100이니까 뭡니까? 시의 개수가 100번이죠. 그죠? 100 컨비네이션 0서부터 시작해서 100 컨비네이션 100까지 있죠. 그죠? 이걸 다 더하면 이거 2의 n승이었죠. 그죠? 2의 100승이었죠. 그죠? 100승. 그렇죠?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죠. 그죠? 2항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일어날 확률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 100번 중에 22번 일어나고 23번 일어나고 100번 중에 100번 일어난다는 거니까 22회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인데 시행의 수가 100이고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걸 뭘로 고친다? 이걸로 구했을 때 x가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규표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고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Z가 22 마이너스 20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Z가 이건 2니까 2분의 1이죠. 0.5가 되죠. 그죠? 0.5. 근데 표가 아까 주어졌습니다. 표가 0.5. 0.5 됐을 때 표가 주어 1915죠. 0에서부터 Z가 0.5까지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191호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 0이고 0.5가 여기 있는데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에서 빼기 0에서 Z가 0.5까지 빼면 되죠. 그죠? 0.5에서 빼기 0.1915를 빼면 0.3085가 되겠죠. 그죠? 0.308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